겁니다. 참, 광고를 하고 다음 주 특강 있으니까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님 안녕하세요. 광고를 당분간 좀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거 길게 안 하니까 긴 기간 동안 안 하니까요.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올해 하반기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주 3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프리카 TV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진행되고요. 이날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은 제가 메일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방송이 3시에 끝나더라도 바로 녹화 방송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 다음 녹화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비는 88만원이고요. 특강 들으신 분들 한해서 겸손 VIP 6개월 혜택이 있으니까 기존 360만원에서 288만원 할인이 좀 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 VIP 금액이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네, 카톡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훈님이 누구신가요? 강태공님이시네요. 네, 강태공님 특강 신청하셨네요. 네. 강태공님 제 친구 아니죠? 저랑 나이 다르죠? 강태공님 이름이 내 친구 이름하고 똑같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아니겠지.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주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혜택 좋으니까 6개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특강은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세요. 그냥 재지 말고 88만원밖에 안 하는데 추천주 3종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토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바로 사면 되고, 또 차후에 돈 생기면 추가 매수 하면서 모아가면 딱 좋으니까 그거 딱 해서 내년에 또 웃는 얼굴로 다 같이 오늘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신청은 카카오톡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는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었고, 여기 말레이시아 진출하고 이제 해외 7번째 수출. 얘네들이 중동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좋더라고. 거기도 좀 회복하고 있더라고. 코웨이 가격에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삼립은 아직 가격에 반영 못했는데 이제 진출하니까. 근데 코웨이는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이 말레이시아에서 3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코웨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좀 말하자면 길어요. 좀 긴데 싸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제품은 괜찮아요. 나도 코웨이 거 정수기랑 비데 쓰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 좋은데 얼음 정수기가 가끔 터치를 안 먹히더라고. 스피릿님 안녕하세요. 그렇고 카카오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카카오는요 시가총액 100조 넘어갑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루 강아지 잘 들었지? 카카오
카카오 잘 들어보세요. 시총 이거 100조 간다고요. 100조가 넘어간다고요. 가는 게 아니라 100조가 넘어가. 자, 지금 시가총액이 56조 7천억입니다. 이때도 제가 그랬죠. 카카오는 짧으면 3, 4년 뒤에 보자. 짧으면 3, 4년 뒤에 보고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나는 이거 확신 있다. 이거 10년 코스다라고 그랬거든요. 10년. 일단 기본 10년이다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짧으면 3, 4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 2년, 3년, 4년 걸렸습니다. 진짜 4년 만에 이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거의 700%, 800% 정도 올라가. 800% 정도 거의 찍었거든요. 700%, 800%. 그 수익률 보셨잖아요. 그거. 인스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에 다 있어요. 그 수익률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카카오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님 안녕하세요. 지금 카카오가 사업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계속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국감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뭐 동네 부처럼 고개 한번 숙였더니 뭘 완전 사람을 뭘로 보고 뭐 동네 북처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업에 대해서 그거를 김범수가 고개를 숙이고 싶어서 숙였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숙인 거죠. 주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주주와 직원을 위해서, 그리고 카카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크게 더 남아있다. 이거 안 끝났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자, 알았다. 1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카카오 네이버는 이거는 보통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 주식 중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 카카오를 이런 안전마진을 통해서 이런 곳에서 사놓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곳에 샀으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미국이나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어떤 일이나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으면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어떤 주식에 비교를 하더라도. 그리고 네이버도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간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배가 있어요. 우리 겸손호 많이 탔죠? 주기, 쌈스님도 탔었고, 모도링님, 스피릿, 여정, MW, 머시기, RH, 하루강아지, 여정, 파밍, 유비, 마트, 머시기, 개인 독립, 레인저, 그 대두, 무문 등등등등등등, 막 바나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고기가 우리가 생선이 잠깐만. 그림을 제가 이거 마우스 저 원래 그림 잘 그리거든요 원래. 자, 생선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생선이 있어요. 버섯인가? 오늘 왜 그러지? 저 비행기인가? 말리는데? 생선이 있는데 그물을 치죠. 우리가 그물을 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등어도 잡고 그 다음에 갈치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문어도 잡습니다. 외계인인가? 해파리인가? 얘 해가지고 다 잡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삼치도 잡고 멸치도 잡습니다. 해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이런 그물을 바다에다가 치는 거죠. 그쵸? 자, 보자고요. 고기를 잡을 때는 항상 바다를,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회사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지만, 뭐 재물을 본다든지 뭐 통찰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경영인의 어떤 능력과 어떤 포텐셜, 그 다음에 산업을 공부해가지고 그쪽 산업에 돈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른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판별해가지고 기업을 골라내서 바다의 기준, 이 기업이 지금 바다 속인가? 자, 여긴가? 자, 여기가 바다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물을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자, 치면은 그물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닷속.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차트를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의 시가총액이 향후 100조에 넘어갈 걸로 생각하는 네이버가 이런 곳에서 시가총액이 10조, 20조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죠? 그쵸? 사야 되겠죠. 물론 보는 시선과 철학에 따라서 여기도 바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지금 상황도 바닷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렇지만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물을 쳐놓고 이런 데서 사놓고 기다려야지 그물을 건져 올렸을 경우에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육지로 팔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다시 또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시드머니를 만들고 수익을 내서 시드머니 불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무한반복인데 가끔 물론 LNF라는 종목이 대단한 회사라는 것은 나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에 있어서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여기가 바다겠죠. 이런 데가 바다.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나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밑에 쳐가지고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개인들은 대부분은 그물을 하늘에다가 던집니다. 자, 하늘에다가 던지면 뭐가 잡혀요? 새가 잡히죠? 갈매기가 잡힙니다. 갈매기를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한두 마리 정말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5,000원에도 안 사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공에다가 그물을 뿌리고 있다. 즉, 호공에다가 그물을 뿌리면은 결국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위험에, 목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본인들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새가 있잖아요. 새. 새가 있습니다. 날아다니잖아.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새를. 우리가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해가지고 그걸로 옛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 팔아가지고 돼지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옷 사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학교 보내고. 근데 새를 잡아가지고,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참새를 잡아서 이걸 팔아서 뭘 했다, 사례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가, 자연의 그 이치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하늘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땅에 있는 거, 특히 땅에 기어다니는 거, 바닷속에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됐다. 1번 안 됐다. 2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람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래. 새총 가지고 새를 딱 잡으려고 그런 거지. K2 소총 가지고 새를 잡아봐요. 그 총알이 아깝잖아요. 새는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새를 잡으려고 해요? 나도 날고 싶으니까. 나도. 왜 날고 싶어 해요? 나르면, 사람이 날아다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식도 왜 높은 것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계속 간다 하니까. 여기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주식을 여기서 추천을 하잖아요. 우리 게임주도 이런 데서 샀어 내가. 최근에 찾아보면 나와. 게임주 차트 다 돌려보면 여기 딱 차트 딱 있는 게임주가 뭐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걸 샀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런 차트가 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땅굴 파고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가 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보고 뭐 여기 깬다, 여기 깨면 손절, 뭐 어디 여기 깨면 손절, 뭐 여기 깨면 손절, 뭐 여기 깨면 손절이다. 깼네요. 그럼 손절 쳐야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깨면서 인생 대역전의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LNF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LNF를 뭐 7,000원에서 봤는데, 6,000원에서 봤는데, 8,000원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면 10배, 2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실수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루 강아지. 오케이? 자, 알았다. 다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절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리고 테마주에 너무 막 몰두하면 안 돼요. 테마주에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뭐 대선 테마, 뭐 정책주라든지 어떤 뭐 또 뭐 어디 풍력 테마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테마주들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빠져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종목에 내 주력 종목을 만들고자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잖아요. 많이 실는다는 기준이 한 30% 이상을 실게 되면 그거 꽤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을 꽤 해요. 전체 계좌가 원래 막 쫙 올라와야 되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한 종목 비중이 많은 한 종목으로 인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 종목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비중을 30%, 50% 이상 실게 되면 웬만한 내공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좀 힘들 겁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자,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즉 결론은 한 종목당 비중은 5% 전후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1억에, 물론 이것도 이제 디테일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억에 500만원씩 투자하면, 한 종목 500만원씩 투자하면 20개가 되잖아요. 근데 20개면은 비중은 5%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1,000만원이고 어떤 종목은 한 200만원치 샀고, 그럼 비중이 약간 살짝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뭐 한 25개에서 30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비중이 5%면은 어떤 사람들은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좀 더 끌어올려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 6%, 7%, 뭐 10%, 15%까지 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그 변동성도 나는 좀 크다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4%, 3%, 뭐 2%, 1%, 뭐 2.5, 3.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40개에서 50개로 세팅을 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비중이 5%가 작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양밑줄정 토이맨 84 20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양정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중이 5%가 작다. 그럼 6%, 7%, 8%, 9%, 10%, 뭐 15%까지가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종목수를 한 15개 정도로 보통 한 줄이면 된다. 또는 10개 정도로 15개, 10개. 자,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야. 앞으로 5년 뒤에 또 후회하면 안 돼. 2016년도에 그때 당시 시청자들이 정말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월 100만원씩 주식을 사놓고 기다렸으면은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도 시청자들이 인생 역전이 됐겠죠. 그쵸? 여정님 인생 역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하신 분들 기준 하에 내가 뭐 2020년도 있을 거고 19년도 있을 거고 2018년도 있을 거고 아무튼 간에 이해하기 쉽게 2021년도로 한다면은 2026년에 또 후회를 할 것인가? 적상님 안녕하세요.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탁월한 선택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 진리의 말을 행동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10년 뒤도 마찬가지고요. 20년 뒤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난 내 시청자들 중에 단언컨대 앞으로 수십억은 버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꽤 많이. 과거보다는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한 수십억.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꽤 나올 것 같아요. 30억에서 50억 정도는.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 코스로 넘어가신 분들은 얼마큼 내가 그 내공을 잘 다졌느냐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병동성 1억, 2억, 3억이 나중에는 이제 1억,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5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2, 30억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러면 2,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내공으로 어떻게 그거를 철학적으로 푸느냐, 인문학적으로 푸느냐, 그거에 따라 100억, 200억, 300억 코스로 이제 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근데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조짐이 보여. 포기하는 사람들 딱 보면, 제가 솔직히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루터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루터님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얼굴 안 봐도 알아요. 얼굴 안 봐도 진짜 채팅으로 얘기한 거나 평상시 방송 참여율이나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바나나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여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나도 그런 걸 잘 느끼거든. 내가 촉이 좋아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가 있고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안 되겠다. 딱 눈에 보입니다. 그게 진짜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고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타고나는 사람들은 좋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무덤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 사람이 아무래도 타고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유리할 것이고, 근데 나는 타고나지 않았어. 성격이 좀 오히려 외향적이고 좀 방방 뜨는 스타일이고 텐션이 막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훈련, 금융훈련, 그렇죠? 어떤 이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력 7이에요. 노력 7이 들어가야 운 3이 붙는데, 사실 운 7 기삼이라고 그러죠. 노력 3이 돼야 운이 7이 붙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장이 좋았어요. 좋았고, 남북경협주 이거 잘 가더라. JST나 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JST나도 VIP 회원들한테 이때 얘기했는데 씨. 지렸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또 52주 신고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NC소프트 사람들 엄청 욕했잖아. 나는 사실 추천도 안 했거든. NC소프트. 나는 뭐 10만원 막 그런 데서 사가지고. 근데 이제 100만원에 우리 다 정리했잖아. 사실 내가 100만원 다 팔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NC소프트가 보셨어요? 인간 지표입니다. 인간 지표 끝났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인간 지표. NC소프트는 욕을 먹을 때 그냥 욕 먹는 게 아니라 쌍욕과 배신감이 드는 그런 딱 때가 있거든요. NC소프트에 대한 그 유저들의 그 시선, 일반인들의 그 시선이 굉장히 냉랭할 때, 그때 들어가야 수익이 잘 납니다. 이런 종목으로 20-30% 수익 내기 딱 좋아요. 자,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이래서 대중들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주식이 쉬운 거야, 사실.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자, 위메이드 게임을 하면은 윈미 막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뭐 린드러너나 지금 미르4도 가고, 또 비트코인 ETF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엮여가지고 그 위믹스 뭐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 저도 이렇게 그걸로 이슈로가 터져가지고 날아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좀 오래됐어요. 이때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때도 얘기했었고, 이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이때도 위메이드를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주가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호재에서 이게 터집니다. 자, 게임빌도 그래요. 게임빌도 지주사 전환하겠다. 컴투서 형제인데 이제 게임빌은 지주사 형태로 가겠다 해서 게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로 올라간 거였죠. 사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주식 내려가면서도 추미할 거 아니면 실질적 내가 할 수 유일한 일이 기다리는 건데, 너 기다려. 포기하면 쉬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멱살 잡고 잡아주는 게 견손님입니다. 몇 살을 제가 잡죠. 그쵸?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어서 덧붙이자면, 이제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포기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몸짱이었는데, 옛날에는 몸짱이었어요. 뭐 10년 전, 5년 전, 뭐 3년 전, 2년 전 몸짱이었는데 지금은 살이 뭐 20kg, 30kg 불어나가지고, 자,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가벼운 무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출석하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하는 게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예전에는 뭐 스쿼트를 뭐 150을 들었네, 얼마를 들었네 하는데, 지금 스쿼트 뭐 60, 80 들으면 다리 후들후들 거립니다. 못 들어요. 그거를
빈봉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 자, 주식도 그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뭐 바리스타가 되겠다. 내가 카페를 할래. 그러면 어느 정도 카페 알바를 해봐야 돼요. 카페에도 커피만 잘 타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삼겹살집도 고기가 좋아가지고 고기만 좋으면 삼겹살집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주식도 그러잖아. 주식만 잘해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되진 않아요. 이 경선처럼. 실력은 최고인데 진짜 개샥 보수를 막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3%나 어디 KBS, MBC에 나와가지고 유재석의 모시기 조세호랑 같이 해가지고 겸손히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잘 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그냥 지금 딱 그냥 매니아로 딱 해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붙잡고 하잖아. 다 같이 페라리 타자고. 아무튼 말이 샜지만 밑바닥부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가다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걸 다시 처음 시작해야 돼. 자,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도요. 내가 10% 20% 수익 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장이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뭐 해외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또는 폭락이 나오면 손절을 마이너스 뭐 한 30% 40% 손절치고 50% 손절치고 떠납니다. 떠나고 조산 3,000원. 조상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3,000원 감사합니다. 추파춥스 사 먹겠습니다. 딱 그거고 다시 향후에 시장에 내가 주식을 10년 전에 그만뒀는데 5년 전에 그만뒀는데 10년 전에 그만뒀는데 다시 복귀했을 때 똑같은 장애물에 만났을 때 넘지도 못할 뿐더러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이 뭐야? 2010년도, 2011년도에 주식을 정통적으로 배워가지고 가치 투자를 배워서 분산 투자를 하고 묵묵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으면 그때 시드머니가 예를 들어 뭐 1,000만원 시작했다면 지금은 한 그래도 1, 20억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1, 20억을 만든 상황에서 1, 20억에서 자 지금 딱 하면 이제 10년 뒤에는 100억, 200억 코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1,000만원을 가지고 단타치고 급등주하고 추격매수하고 내동매매하고 테마주하고 뭐 어디 이상한 데 막 해가지고 뭐 하고 정보 뭐 있다 해가지고 다 날리고 주식 안 하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있었는데 모은 돈은 별로 없고 다시 10년 뒤에 주식하려고 또 1,000만원만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결론은 2010년 전이니까 2011년도에 1,000만원을 들었으면 지금 최소한 한 5억, 10억, 20억, 5억에서 20억 사이에 시드머니가 생겼을 건데 한 10억에서 20억 시드머니는 생겼을 건데 5억에서 한 20억 정도 생겼을 건데 오늘에서야 10년 전에 주식한 사람이 오늘에서야 나이는 내가 10살 더 먹었고 그때 나이가 3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45세다. 예를 들어 35세였는데 지금 45세. 45세에 1,000만원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즉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멍청한 사람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게 왜 집중해가지고 유심히 봐야 되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되지만 멍청한 사람 얘기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 왜? 그게 오답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를 새기는 거예요. 그것 보고.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답답하죠. 10년 전에 35살인 사람이 오늘날 45살이 됐는데 시드머니는 1000만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10년 전에 1000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오늘날에도 10년 후에도 1000만원이야. 주식 하려고 들어온 게. 그럼 또 10년 뒤, 20년 동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따까리로 계속 돌다가 그냥 인생 끝장나는 거야. 그냥 날라가는 거지. 경선 시청자들은 1000만원이 1억 5천 되고 1억 5천이 3억 되고 3억이 6억 되고 12억 되고 24억 되고 계속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 저기 여정님도 10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쵸 여정님? 처음에 1000만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유비님도 1000만원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놀랍지 않아요? 처음 시드머니와 저랑 같이 해보니까 처음 시드머니와 지금 이제 평가 금액을 보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키워드는요, 바로 생존입니다. 어떤 종목을, 물론 2배, 3배, 5배, 10배, 30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동안 주식시장에서 계속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고 하는데 매도가 왜 어려운지 제가 그냥 한 줄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정리 딱 해드릴게요. 매도가 왜 어려워요?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매도는 왜 어려워?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도가 어렵다는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먹었으면 된 거야, 그냥.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뽑아냈으면 된 거야. 30%를 먹었든 20%를 먹었든 뭐 100%를 먹고 30%를 먹고 팔았는데 뭐 2배를 가고 3배를 가고 2배 먹고 팔았는데 또 2배 가고 3배 가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으면 투자가 한결 쉬워지고 자산도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이것도 탁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고통스럽다. 어떤 한 종목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한두 종목이. 자, 그 종목 기업의 가치에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지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그 종목은 더욱더 최대한 많이 사 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주식이 그 주식이요 5년 10년 지나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쎄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밤마다 악몽 꾸고 가족하고 싸우고 뭐 분란 일어나고 주변인들과 뭐 관계도 틀어지고 회사도 막 집중 안 되고 막 난리 되고 막 그런 5년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기다려가지고 손절을 쳤더니 6년 차에 2배 올라가고 7년 차에 어떻게 돼요? 10배 올라가고요 8년 차에 100배 올라갑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10배, 20배, 30배는 대략적으로 많이 잘 올라가. 설상가상 손절하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거래일 날에 상한가치입니다. 그거 많이 봤죠?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내가 뭐 10% 20% 먹고 팔았는데 또는 뭐 20% 손절을 했는데 30%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뭐 10배 올라갔더라. 뭐 5배, 10배 올라갔다. 20배 올라갔다. 그런 경우는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야? 와, 감자? 와. 많이 커. 감자?
야, 이거 감자. 죽이네. 개당님 안녕하세요. 살벌하다 진짜. 살벌해. 어휴, 살벌해 아주 살벌. 어우 진짜.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 감자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 주식이.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해야 돼요. 자,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봐, 이게 테마주에 너무 빠져들면 진짜, 테마주에 너무 빠져들면 이것도 걸려버려. 좋은 사람들 봐. 솔직히 이것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이거 살아남았으면, 생존만 됐으면은 주가가 그래도 한 2,500원은 2,500원이 아니라 한 3,500원 정도는 가 있었겠네요. 지금쯤 딱. 남북 경협주들이 다 상승이 나왔으니까 좋은 사람들도 괜찮았거든. 이 주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건데 가끔 그런 거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진짜 살벌하게 해요. 주식 투자하는 거 보면, 개인들 보면. 자, 이거 봅시다. 증시자금 시황 좋습니다. 시황 좋고, 자 올라가죠. 자, 반등 나오죠. 슬슬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 자, 야, 흔들고 가는 거야. 어디 옵션 만기일이고 뭐고 털고 뭐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더 떨어진다 그랬는데 결국 털고 갔습니다. 털고. 자, 신용장고도 다 많이 털어냈어요. 신용장고를 보면은 많이 털어냈어. 많이. 그래도 26조 25조까지 올라간 거, 23조까지 이렇게 2조를 떨궈 냈거든요. 주식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포감을 줘요. 여기 월봉 보세요. 밑꼬리 달고 가버리죠. 여기 밑꼬리 달고. 이 시장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게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해도 수익을 낼 거고, 생각보다 여러 차례 안 올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하거든요. 미국이 과거에 금리를 올렸다가 멀쩡한 기업들도 와르르 실적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침체 상황이 왔어요. 우리나라 한 차례 이제 올렸지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올린대요. 마트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됐어. 다음 달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올려도 다 반영이 됐다고. 내년 것까지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시장은. 그런데 미국이 신중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미국은 1% 이상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한번 기업들이 다 꺾여가지고 침체기를 맞은 경험이 있다 보니,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오히려 미국은 금리 인상론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하고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즉 결론, 올려도 물리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바텀업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싸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면 금리 인상이 아무리 되더라도 3% 4%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앞으로 돈을 계속 지금까지 그랬듯이 꾸준하게 벌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야, 이게 나는 2차전지 보면 나는 LNF 이거 이게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어요.
야, 첨보. 야, 시총 3조야. 첨보가 시총 3조. 물론 우리 들고 있다. 이거 대박 아니에요? 마트님, 아니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첨보 우리 얼마에 주고 산 줄 알아 이거? 이거 우리 55,000원 주고 샀어 이거. 55,000원. 이거 55,000원이야 이거. 이거 첨보 들고 계시면 이거 몇 퍼센트 수익이야 이거. 55,000원. 계산해보자. 와. 자, 다 같이 봅시다. 오늘 종가 307900 30만 7,900원 458%. 400%가 넘어갔어.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자,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첨보 458%. 우리 지금 458% 수익 중이야 지금. 우리 458% 수익. 458%. 지금 마트님 400% 넘었다고 하잖아 지금. 이 성경지명, 와, 지렸다, 진짜. 마법의 가루. 시총, 와, 시총 3조. 물론 우리가 중간에 분할 매도를 좀 했습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끝장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끝장. 와. 근데 첨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될걸요? 루터님은 들고 있나? 루터님 이 이후에 들어오셨죠, 루터님이. 하루 강아지도 없을걸, 첨보는? 아마 양정님이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양정님은 딴 거 샀어. 오스템 임플란트. 야,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우와! 그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임플란트 해야지.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하면 임플란트 해야지. 혹시 첨보 들고 있다 3번 눌러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들고 있나? 생방송 시청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회원분들 중에. 나는 첨보 들고 있다 3번. 나 이거 공개해도 돼. 우리 많이 팔았어. 우리 이제 물량 조금 있는 거 들고 가는 거야 이제. 지금 생방송에는 마트님밖에 없나요? 야, 첨보 꽤 있었는데 그래도 2차전지. 이거 마트님이 최고 수익률 아닌가요? 지금 첨보가 아닌가? 카카오가 최고 수익률인가? 수익률은? 아니, 카카오가 조금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HMM. 그러네, HMM 1000% 넘어가는 거. 모더리님하고 두 분이서 개 대박 내셨지. 이거 특강 때 특강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특강을 안 빠지고 들어야 돼. 종목이 많아도 그냥 일단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특강을 듣는 게 나아. 종목이 많더라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그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서 빠르게 수익을 냈는, 우리가 빠르게 10배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끌잖아. 이런 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버리면, 알고 있으면 여기서 뭐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여기서 좀 주워 담거든. 주워 담아가지고 이게 한 100%, 200%, 300% 치면은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것도. $56,000원? 56,000원 몇 아직 조금 들고 있다? 와, 진짜 56,000 거의 여기서 매도하셨네. 여기서. 나는 근데 HMM 보면은 하루님 생각나. 하루님이 아따 형님 저 내린담게요 하면서 이제 하루님이 얼마에 팔았지? 428% 먹고 팔았어. 하루님 1000만원 질러가지고 HMM을 1000만원치 사가지고 4,280만원 수익 내고 팔았지.
하루 강아지가 이걸로 자산 증식 꽤 많이 됐어요. HMM하고 그 다음에 종목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다른 종목들도 지금 대박이야. 하루 강아지도 대박 났고 모도리님도 대박 났고 마트님 다 그냥 다 대박 났어 사실. 사람들 보면 존버님도 사실 대박 났지. 루터님도 대박 났고 양정님은 초대박 났지. 왜냐면은 양정님이 그래 내가 VIP 회원분들 중에 진짜 이게 노린 건 아닌데 양정님이 여기서 들어오셨어. VIP를 여기서 진짜 코스피 1400포인트에서 들어왔어. 1400포인트 때 가입해가지고 그때 막 오스테인 플란트 잠고 막 지렸다 진짜 아주 개 지렸지. 시드머니가 아쉽겠지. 시드머니 한 진짜 5억 들고 들어와가지고 저때 담아버리면은 그냥 강남 있으면 돼.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남에 살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강남에서 살려면 지금 기준으로 최소 300억은 있어야 된다고 봐. 강남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라서 이거 일반화가 안 됩니다. 한 300억은 있어야지 강남에서 그 청담동에 뼈에 떼 있는 지방과 어울리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강남에 들어가려면 강남 3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HMM이 큰 수익이 났는데요. 총 수익에서는 30%도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분산 투자 잘했거든. 내가 하루 강아지 그 계좌를 봤거든요. 하루 강아지님이 그 보여줬어요. 계좌를 보여줬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나 계좌 잘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 내가 봐도 와 내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기가 막힌 종목들로 세팅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더라. 내가 모도리님 종목도 봤는데 모도리님 포트폴리오도 내가 봤어. 모도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봤는데 이야 이게 내가 했는데도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의 포트폴리오였어. 진짜 예술 다들 잘 됐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 그 조시 아니라 발음 쌍님이 이제 쌍님이라 쌍시옷인데 존님 쌍님 존님 닉네임 진짜 아주 진짜 진짜 꽃갱이로 머리 찍고 싶다. 그 보면 조님 쌍님 조쌍님 이분이 뭔가 이제 소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방송 처음 봤거나 최근 이제 보신 분들은 겸손히 얘기합니다. 소외 받을 필요 없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됩니다. 다른 분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실 롤 모델은 여정님을 롤 모델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모든 대부분의 회원들은 여정님을 보고 약간 롤 모델 모르겠어. 앞으로 여정님 이제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겸손히 저는 이제 주짓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그 다음 롤 모델은 누구야? 이제 정이 있으면 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부는 누구로 할까? 일단 제가 생각해 볼게요. 부는 좀 많다. 정, 여정, 파밍? 파밍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도 저렇게 기다려가지고 좀 나도 저렇게 근성있게 여정님처럼 근성있게 기다려서 기다릴 수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쌈스님 질문 받겠습니다. 쌈스님하고 공룡님도 잘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쌈스님도 그래도 쌈스님 주식 계속 사고 있죠? 사고 있어요? 아니 주식 지금 사고 있어. 내가 뭐 다른 분들은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뭐 하루 강아지는 근데 이제 한 번씩 내가 나사를 좀 조여줘야 돼. 내가 보니까 하루 강아지가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원래 거기 좀 그쪽이 그래. 하루 강아지 알지? 거기 스님하고 하루 강아지는 내가 이 두 분은 나사를 좀 한 번씩 조여줘야 돼. 내가 잡아주면은 되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잡아주면 앞으로 그냥 10년 20년 그냥 나중에 아따 형님 광주 수안지구 저 건물이 탐난단게요 막 그러고 그런 날이 와. 저거 살까 말까요 하면서 연 수익률 한 5%는 나올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야 이 새끼야 KTNG 사 이 새끼야 이거 저거 사지 말고 내가 KJ 하룻강아지 안데스크 별풍선 94개 선물. 하루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돈 생기면 사고 있어요. 월급 받으면 사야 돼요. 돈 생기면. VIP는 아니지만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꼭 VIP 안 들어도 돼요. VIP는 그냥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다고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VIP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공개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종목들 얘기하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 또 그런 거 종목들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것들을 사 모으고 시드머니 잃지 않고 꾸준히 하면 돼요. 종목은 공방에서 물어보고 사고 있습니다. 그냥 쌈스님이 가성비가 아니라 사실 좀 날로 잘 먹지 쌈스가.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드머니 계속 불려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하면 돼. 그리고 쌈스님이 남북킹협주를 좀 사놔가지고 수익률 괜찮을 거야. 아마 괜찮게 나올 거야 수익률이. 다 잘 됐지 뭐. 우리 이거 특강 끝나고 일단 올해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11월달 빠르면 일단 한 11월달 정도 보자고요. 11월달 부산에서 한번 부산 오프라인 모임 할 거니까 11월달이나 12월달 제가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그러니까 그 백신만 10명까지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백신 맞는 사람들이 6명이 돼야 돼. 나는 맞았어. 나는 뭐 맞아가지고 2차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최소 6명은 돼야 되니까 일단 그거 하고 뭐 이것저것. 근데 대부분 다 맞지 않았을까? 안 맞은 사람들이 4명 해도 될 것 같아. 11월달이나 12월달 하려고요. 루터님 오시네. MW님, RH님, 루터님은 무조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4명이네. 이것만 해도 벌써 4명. 하나, 둘, 셋. 저까지 4명. 여기 후보 혹시 또 오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여기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레인저님은 연애안이라고 안 오실 것 같고, 후보에서는 부산에서 하니까 그래서 한 10명까지 모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10명.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왜냐면 정부에서 이놈의 정부는 계속 말을 바꾸니까 신뢰도가 없잖아. 말을 바꾸고 이번에 전세대출 볼 때도 바로 2주 만에 변경하고 그러잖아요. 신뢰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고 이것도 있다. 야, 죽인다 진짜. 이거 내가 그냥 한 줄로만 썼지만
하루 하나 더 추가하자. 야, 주변 사람들 정리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정리하라는 거야. 이거 정확하지 않아? 이거 야, 뿌띠님 생존 능력과 은근히 근성이 좋다. 은근히 근성이 좋아 이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작성 안 한 지 좀 오래됐네. 춘님 안녕하세요. 이거 이호정님은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시장은 폭락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폭락이 나오기가 폭락 나올 확률 1%, 안 나올 확률 99%.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야, 죄다 뭐 신고가 나오겠네. 죄다 뭐 와. 우리나라가 좀 중국 증시하고 좀 비슷하게 가가지고 좀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우리나라 쪽으로 딱 들어올릴 때가 있어. 미국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가치주의 시대가 뭐 앞으로 제대로 올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런 시세가 한번 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럴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럴 때가 이미 신호는 보낸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팔았지만 나는 이거를 유니들을 먹고 팔았어도 이런 가치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가치주들 이제 후회 안 해. 이런 거는 팔아도 많이 먹었어. 우리가 우리 한 50% 먹었나? 40-50% 먹었나? 이런 가치주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여기 사가지고 안 올라간다고 이런 데서 막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포기만 안 하면 이건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유 또 막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KTNG도 그쵸, 안 빠지잖아요. 결국 안전마진 추가하니까 최근에 빠진 장에서 물론 올라간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없거든요. 다른 종목들 대부분 사람들이 지수 10% 빠지면 종목들은 한 20-30% 빠져요. 근데 KTNG는 빠져봐요 뭐 한 3%. 그럼 지금 다시 또 돌려놨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KTNG는 뭐 배당 받아도 되고, 배당을 안 받을 거면 자 여기서 현금 있는 거 좀 떼어가지고 아니면 다 떼어가지고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 최근에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사면은 완전히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현대해상도 수익이 나 있잖아요. 이런 거 안정마진 추가해가지고 15%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는 선택사항이자 현대해상을 매도하고 밑에 있는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은 이걸 계속 끌고 가든지.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DB손해보험을 계속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매도 치고 다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치든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의 게임비를 뭐 겸손히 얘기했었으니까 게임비는 제2의 게임비를 이런 데서 미리 선침해가지고 사도 좋고, 아니면 예전에 SK가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을 이런 데서 사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걸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이원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고. 그러한 종목들 자꾸 찾아내야 돼요. 자꾸 게임주들이 괜찮아. 지금 네오위즈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네오위즈도.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괜찮아. 이것도 네오위즈 어디 홀딩, 사실 네오위즈 홀딩스가 싸죠. 이거 오우씨. 요즘 홀딩스가 잘 간다니까. 골프존 뉴딘 홀딩스도 잘 가더라고. 안 빠져요. 잘 안 빠진다니까. 이게 안 빠지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빠진 거 다 회복했어요. 다 회복. 왜? 싸니까. 네오위즈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긴 해. 나쁘진 않아. 이런 거. 할만해. 할만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그리고 뭐 한류 뭐시기 뭐 한다 해가지고 이런 걸로 쫓아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는 놓아줘야 돼. 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의류주들이 최근에 빠졌을 때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이런 이것도 올라가. 아무튼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밀릴 때 사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사지 말고 꺾일 때 사는 거야. 꺾일 때 날아가면은 위로 가면 지금 작전 전략을 주는 거잖아. 자, 여기서 위로 가면은 놓아줘요. 위로 이렇게 가버려. 뭐 내 거 아니다. 근데 밑으로 꺾이면 이거 잡아라. 오케이? 3만원 이하에서 이거 잡아야 돼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장타 쳐버리면 돼. 장기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막 하면 깨질 일이 없어. 깨질 일이 전혀 없다고. 영업무역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 내가 뭐 사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 싸요. 이거 싸다니까. 내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 차례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화끈하게 먹었던 종목 경보제약 70%에서 더블 정도는 또 먹었죠. 경인양행 말고 이거 정환이 형 거 말고 경보제약. 여기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원 1750, 그러니까 우리 매수했던 가격으로 그대로 또 떨어지잖아. 이런 데서 욕심 안 부리고 매도 쳐버리니까, 이런 데서 우리 그냥 매도 쳐버렸잖아.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다 그냥 욕심 안 부리니까 다시 내려오잖아. 결국 한 번 더 갔다가 내려오는 거.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간 걸 너무 아쉬워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먹었으면 된 거야. 먹었으면 50%, 70%, 100% 수익 먹었으면 된 거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사실 그것도 있다, 여러분들. 대웅제약도 나쁘진 않아. 지금 또 이것도 대웅제약도, 이걸 대웅제약을 여기서 사가지고 막 와장창창 개박살 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또 대웅제약도 이것도 언젠가는 또 가긴 가는데 좀 걸려서 그래요. 이거는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거고, 대웅제약은 이제 싸지는 않으니까요. 당연히 가격에 메리트는 없는데, 확실한 건 풀무원은 괜찮다. 풀무원 괜찮고 빙그레도 할만하다. 빙그레도 이제 이 가격이면, 내가 빙그레는 사실 5만원 이하가 최적의 베스트 가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거시기 좀 뭐 해가지고 괜찮기도 하다. 샘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주나? 뭐 좋다 이거야. 혜태제가 식품도 괜찮아. 막말로 이거 뭐 깨질 일 있나?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존버 해버리면 되는데.
자, 오리온도 코브칩도 뭐 깨질 일 없잖아. 이것도 지금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이때 사신 분들도 깨질 일이 없잖아. 이번에 빠졌을 때. 근데 농심은 조금 사보는 건 괜찮겠다. 네. 삼양식품 볼까? 삼양식품 괜찮네. 삼양식품 괜찮고 오뚜기도 괜찮네요. 보니까 이쪽 3사 라면 3사 쪽 보면 그 역발상으로 들어가면은 난 사실 서울반도체가 베스트 가격은 12,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5,000원 이하니까 지금도 가격적인 측면은 괜찮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 이렇게 많이 퍼주잖아. 이렇게 동원 FMB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동원 FMB 근데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 조금 20만원 이하에서 잡는 게 좋죠. 안전 많이 좀 들어가는 게. 네, 오늘은 막판에 좀 이렇게 많이 해줬네요. 제가요. 삼성전자 다 마음에 안 들면 뭐 삼성전자지. 사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아니 지금 사도 이건 30%짜리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사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30%짜리인데 이 정도면은 뭐 깔끔하니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망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강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천주 3종목 나가니까 가격 딱 집어서 딱 나갑니다. 대용주 안 나갑니다. 중소형주로 나갑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